사조용전 33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양고기 요리 레시피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곽정은 여전히 노유각에게 무목요소 과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유각의 과외는 잠시라도 밖에 다녀온 뒤에야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했기에 곽정도 슬슬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노유각의 뒤를 미행해보기로 한 곽정이었습니다. 노유각이 자신의 움막으로 들어갔는데 움막 안에는 또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곽정이 움막 쪽으로 가까이 오자 개방거지 한 명이 당황하고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방거지는 혼신을 다해 기침 연기를 한 것이지만 곽정은 더욱 의심이 들었고 하여 급하게 움막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노유각 말고는 아무도 없었지만 분명 방금 전까지 있었던 누군가가 뒷문으로 나간 것만 같았습니다. 곽정은 재빨리 뒷문으로 나가보았지만 아무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초원에 몽고병사 15만이 운집되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나의 후계자를 정할 것이다 라고요. 그 말에 징기스칸의 네 아들들은 심장이 쫄려왔습니다. 징기스칸의 첫째 아들 주치는 장남에 공도 많고 능력치도 제일 높았습니다. 다만 징기스칸의 아내가 적들에게 잡혀가 낳은 자식으로서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는 그럭저럭 능력치는 좋았으나 성격이 포악한 면이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는 징기스칸 면전에서도 이렇게 싸울 지경이었으니 징기스칸 사후에는 몽골의 분열이 눈앞에 선하였습니다. 하여 징기스칸은 셋째 오고타이를 후계자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셋째는 성격이 온순하긴 하지만 능력 측면에서는 넷째 툴루이보다 떨어졌습니다. 누가 감히 징기스칸의 결정을 반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모두들 셋째와는 사이가 좋았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는 서로에 대한 원한이 깊어만 갔으니 그날 밤은 셋째의 후계자 축하연이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곽정마저도 술을 너무 과하게 마실 정도로 모두가 꽐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각 2만씩의 군대를 이끌고 사생결단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징기스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완전 뻗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곽정은 이대로라면 양쪽 부대의 피해가 너무나도 막심할 것을 알고는 싸움을 저지시키고 싶었으나 주백통과 형동생하는 걱정이 무슨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노유각이 달려와 곽정에게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쪽지에는 사방진으로 군대를 갈라놓고 호익진으로 생포하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진법은 이미 무목유서에서 본 적이 있던 진법이었습니다. 곽정은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나의 윗대가리는 쓸데가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남자에게는 윗대가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니 곽정은 자신의 1만 군사를 모두 소집하여 즉시 싸움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 윗대가리가 곽정과 비등한 사람을 추가하겠습니다. 바로 주백통이었습니다. 주백통이 한 사람을 쫓고 있었는데 쫓기는 사람은 9천인이었습니다. 주백통은 700인역, 9천인은 500인역이었으니 주백통에 쫓아오면 9천인은 일단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백통에 쫓는 이유가 처음에는 황룡이 9천인을 죽이라고 해서였지만 쫓다 보니 술래잡기처럼 재밌다고 느껴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곽정에 도착해보니 첫째와 둘째의 전투는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곽정은 서둘러 사방진을 펼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첫째와 둘째의 4만의 군대 사이로 곽정의 1만 군대가 사이를 가르고 질주했고 이내 하나로 엉켜서 싸우던 군대는 반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4등분으로 갈라버리고는 호익진으로 갈라진 군대를 곽정의 군대가 감싸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곽정은 심우한 내공을 끌어올려 외쳤습니다. 당장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모두 참수당할 것이다 라고요. 그러자 모두들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병사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였고 형제들이었기에 애초부터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싸우려고 했던 첫째와 둘째는 결국 생포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에 징기스칸도 모든 장군들을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곽정은 아들들에게 무례하게 굴어 벌을 줄지도 모르겠다 싶었는데 징기스칸은 오자마자 곽정에게 큰 공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서로 죽고 죽여서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이죠. 징기스칸은 첫째와 둘째에게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나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 죗값을 치르라고 했습니다. 곽정이 아니었으면 이번 출정은 무산될 수도 있었던 위기였습니다. 덕분에 아무 손실이 없었기에 징기스칸은 전쟁에 대한 열의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다음날 곽정희 병사들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곽정희 공을 세워 징기스칸에게 받은 재물들을 모조리 다 병사들에게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곽정은 난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 쓰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부친이 관뚜껑을 다시 열고 나올 법하다는 제 의견입니다. 곽정은 재물보다는 어젯밤 쪽지를 전해준 이가 누군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노유각한테 물으니 여전히 시치미를 떼고 있었습니다. 곽정은 자꾸 시치미를 떼자 노유각 이마박에 붙어있는 고약을 떼버리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출정을 알리는 북소리가 들려왔고 징기스칸의 15만의 군사들이 모두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의 출정 명령이 떨어지자 군사들의 함성 소리는 천지를 뒤덮었습니다. 15만 군사들은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중동 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적들의 숫자가 몇 배나 많았지만 가는 곳마다 승전보만 들려왔습니다. 늦은 밤 곽정은 자신의 움막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괴한이 침입해서는 무작정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황룡을 내놓으라면서 말이죠. 괴한은 바로 구양봉이었습니다. 곽정은 구양봉이 황룡을 데리고 간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구양봉이 곽정에게 황룡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곽정이 어찌된 영문인지 묻자 자상하게 설명까지 해주는 구양봉이었습니다. 황룡을 데리고 가다가 얼마 안 되어 황룡의 잔꾀에 속아 놓쳐버렸고 계속 쫓다가 먼 곳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구양봉이 이제 어서 황룡을 내놓으라고 하자 곽정은 내 앞에 나타나주기만 한다면 나도 좋겠다며 또 그렇게 되더라도 당신한테 황룡을 내줄 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싸우자는 소리였기에 즉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구양봉은 일전처럼 다시 내공 대결로 끝장내려고 했습니다. 이 상태라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곽정은 큰 부상을 입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곽정은 급한 마음에 손가락을 뻗어 구양봉에게 찔러갔는데 이 공격이 마침 1등 대사의 일양지와 모양이 비슷하여 구양봉은 크게 겁먹고는 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구양봉은 20년 전 일양지에 큰 부상을 입고서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곽정은 그런 사연을 몰랐을 뿐더러 이런 기회를 이용할지도 몰랐으니 그래서 구양봉은 더욱 무섭게 공격해 곽정을 빨리 처치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곽정은 400인력, 구양봉은 600인력이었으니 곽정은 피하기도 버거울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개방의 3대 장로가 합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는 싸울만 했습니다. 거기다 3대 장로가 손에 손 잡고 신공까지 꺼내들었으니 천하의 구양봉조차 내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기에서 벗어나자 곽정은 다시 황룡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노유각에게 구양봉의 황룡은 분명 몽고에 있다고 말했다고 하자 노유각은 끝까지 시치미를 뗐습니다. 곽정은 황룡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 그만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계속된 전쟁을 모두 승리로 만들어낸 징기스칸 군대는 이제 마지막 성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총공격을 명령했고 이 기사라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는 수성전만 할 작정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화살들이 쏟아졌고 성벽이 높아 희생만 따를 뿐 아무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제일 아끼던 손자마저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징기스칸은 죽은 손자를 부여잡고 철규했습니다. 저성을 공략하는 자에게 저성의 모든 여자와 보물들을 상으로 내리겠다고 말이죠. 가히 파격적인 포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성 안의 여자는 수천 명은 좋게 되었습니다. 하여 모든 군사들이 흥분하여 공성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으니 아군만이 피해를 입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높은 성벽을 깨트릴 방법은 무목유서에도 없었습니다. 곽정이 노유각에게 황룡도 속수무책이냐고 묻자 또다시 시치미를 뗐습니다. 이제 곽정도 화가 나서는 내일까지 황룡을 만나야겠다고 했고 만약 황룡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노유각을 군법대로 처형시키겠다고 해버렸습니다. 물론 곽정은 노유각에게 너무 무례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룡을 데리고 오지 않더라도 처형을 시킬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노유각이 찾아와서는 황룡은 저와 봉우리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봉우리 앞에 도착해보니 노유각을 처형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봉우리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높고 절벽에는 얼음이 얼어있어 머털도사처럼 새로 라이변하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야,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봐, 임마! 아니...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는 심정으로 곽정은 옷을 갈아입고 밧줄을 가져와서 봉우리를 오르려고 했는데 노유각이 수십 마리의 양떼들을 데려와서는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노유각은 부하들에게 양떼들의 다리를 자르라고 시켰습니다. 자른 양다리를 얼음 절벽에 갖다 대자 순간적으로 얼어붙어 절벽이 견고하게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붙여가더니 사다리처럼 딛고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수십 마리의 양은 다리가 잘렸지만 어차피 군량으로 데려온 것이었고 몽고에는 양이 넘쳐날 정도로 많기도 했습니다. 봉우리 정상에는 수정동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정보다 더 아름다운 황룡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재회하는 곽정과 황룡이었습니다. 곽정이 너무나 반가워 왜 그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었냐고 묻자 황룡은 토라져서는 내가 무사한 걸 알면 화장과 결혼할 거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머니와 화장한테만 얘기한 거였는데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황룡은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다시 연타로 두화도에서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냐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곽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바닥에 쿵쿵 쪄가며 싹싹 빌었습니다. 알고 보니 곽정은 우리 보빨러들의 조상이었습니다. 황룡은 무턱대고 빨러들의 골수를 빨아먹진 않았습니다. 곽정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에 이미 모두 용서했다고 했습니다. 곽정은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황룡을 사랑하는 마음과 황룡을 사랑하는 신체가 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일전에도 곽정과 황룡이 진도 좀 나가려면 나타나는 이가 있었으니 수정동굴이라 비치는 줄 모르고 벽 뒤에 숨어있는 저자는 누구일까요? 황룡은 갑자기 구음진경의 요점을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곽정은 구음진경에 음자와 경자만 들었는지 놀라서 뭐라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황룡이 곽정의 손을 꽉 쥐며 눈치를 줬습니다. 황룡은 곽정에게 내일 저녁에 다시 오면 알려주겠다며 곽정을 절벽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곽정은 황룡이 뭔가 잘못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정동굴에서 멀리 떨어지자 황룡이 사실 누군가 숨어 있었다고 말해주었고 그자는 바로 구양봉이라고 했습니다. 구양봉은 수정이라 비치는 줄 모르고 있어서 황룡한테 딱 걸린 거였습니다.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곽정은 봉우리 정상에서 황룡을 만났고 황룡은 작정대로 구음진경 일부분을 곽정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곽정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었지만요. 구양봉은 이렇게 숨어서 계속 이들의 말을 엿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곽정도 황룡과 같이 다니더니 연기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너무 추운데 부대 안에 들어가서 구음진경을 알려주면 안 될까라고 물었고 황룡이 대답하길 안 된다며 그럼 구양봉이 몰리 엿들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구양봉 주연의 완벽한 사육이었습니다. 곽정은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하고 먼저 내려가면서 양다리 하나마다 기름 먹은 밧줄을 감았습니다. 곽정은 이제 황룡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룡은 구라의 혼을 담은 마지막 연기를 했습니다. 곽정 오빠가 왜 이렇게 안 오지? 나도 잠깐 내려갔다가 오빠랑 같이 올라와야지? 라고요. 이때 구양봉은 타짜에 호구와 다름없었습니다. 어느덧 황룡은 벌써 밑에까지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서 불을 당기라고 말이죠. 불길은 순식간에 기름 먹은 밧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절벽에 달라붙어 있던 양다리는 모두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중 잘 익은 양다리는 바로 들고 뜯어도 될 정도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나자 구양봉도 나와서 절벽 아래를 보았고 이미 그때는 단 한 개의 양다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조용전 33권이 끝났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의 불을 당기라고